저는 용인에서 강아지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주현아라고 합니다. 신혼 때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전원주택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구하게 된 집이 이 집입니다. 장점은 조망인 것 같아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멋진 산 조망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경사진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은 평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숲세권이면서도 10분 정도 나가면 죽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적함과 인프라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골프장 주변이기 때문에 맛집도 굉장히 많은데요. 보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도 많고 대형 베이커리도 많아서 걸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죽전 카페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밤에 조명을 굉장히 이쁘게 켜놔서 데이트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할로윈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그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종종 가는 곳이에요. 저희 집의 컨셉은 좀 밝은 느낌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샘플하우스를 봤을 때는 약간 우드 톤이 강했었어요. 밝은 느낌이 좋아서 화이트 바닥으로 바꾸고 싱크대도 좀 어두운 톤이었는데 밝은 톤으로 바꿨습니다. 지하차고는 남편이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장소인데 비가 오거나 햇빛이나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집기들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기도 따로 마련을 해놓고 뒤에 수납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필이면은 여름이어가지고 온몸에 땀을 다 흠뻑 적시면서 만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주방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정원이 바로 보여서 주방 일을 하면서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저희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 머신을 세팅을 해놓고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먹고 있고요. 다이닝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손님이 오시면 다이닝 공간에서 따로 파티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거실이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그레이 느낌으로 깔끔한데요. 양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해가 잘 들어오기도 하고 소파를 정원이 보이는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정원을 오롯이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쪽으로는 좀 딥한 컬러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로 꾸며봤습니다.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저희 남편이 직접 디자인한 액자를 뒤에 걸어놨는데 약간은 힙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희 안방은 중간에 파티션이 있어서 드레스룸 공간과 침실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서랍도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은 충분하고 바닥이 우드가 아니라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물기가 젖어도 그냥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안방에 누워서 커튼을 열면은 바로 산조망이 보여요. 침대에 누워서 쉬곤 할 때 조망을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테라스 바닥이 그냥 일반 방수로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다른 컬러로 하기를 원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블랙 체리 컬러로 우드 데크를 깔았어요. 3층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쓴 거는 부탄올 테이블이에요. 불멍도 할 수 있고 옆에 테이블 공간으로도 좀 쓸 수 있어서 애기들이 놀러 올 때는 마시멜로를 구워주고 있습니다. 옆에는 오렌지 테이블과 벤치를 저희가 뒀는데 요즘에는 남편이랑 간단하게 와인 한잔 하고 힐링하기 좋은 공간이고요.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3층 공간은 오롯이 남편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유리 도어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입구 쪽은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뒀어요. 리클라이너를 하나 둬서 쉬기도 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는 남편이 커스텀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사 오면서 꼭 사야겠다고 했던 가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렌지 수납장이에요. 3층에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치유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오면서 자연을 오롯이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힐링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집을 꾸미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나 저나 많은 마음의 치유를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원하는 컨셉이 있다면 그 컨셉에 오롯이 좀 집중을 해서 집을 꾸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를 좁게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무엇인지 찾아가다 보면은 이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범도에 사는 김요한이고요. 신바라는 반려묘와 함께 서울이지만 산이 보이는 도심 속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봤을 때 전체적인 집의 앤틱하고 빈티지한 느낌도 너무 좋았지만 주변에 산도 있고 언덕도 높은 자연과 함께 있는 도심 속 정원 같은 그런 느낌에 반해서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쁜 카페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영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몰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 동네를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좀 더 북적거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동네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 동네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맛집도 많이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 주변에는 청아옥이라는 설렁탕 집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인공 조미료 맛이 안 나는 맛있는 설렁탕 집이라서 지인분들이나 또 중요한 손님들 오시면은 자주 가는 편이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이제 서촌에 이제 잘 빠진 메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집은 건강한 맛에 맛있는 이제 메밀 음식들을 즐길 수 있어서 자주 가는 편이고요. 전시 공간으로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그라운드 시소라고 하는 곳을 새로운 전시가 있을 때마다 가는 편입니다. 집을 이제 촬영 장소로 고려를 하고 집을 구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촬영이라든지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좀 저희 집을 이쁘게 담아갔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에서 이제 봤던 그런 유럽의 집이라든지 또는 뭐 옛날의 집들의 그런 느낌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우드 앤 화이트, 그런데 그린 색상이라든지 블루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 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여기가 빌라의 맨 꼭대기층이에요. 박공지붕의 사선의 느낌이 포인트이고요. 우선 구조가 특이한 거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유행에 타지 않는 클래식한 가구들을 선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열장이라든지 스피커의 색깔이라든지 우드톤으로 많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이 보이는 거실이다 보니까 좀 더 개방감이 있게 큼직큼직한 그런 가구라든지 풍경에도 집중할 수 있는 가구 배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어울리는 큰 우드 슬랩을 중앙에 놓게 되는데요. 제가 직접 아버지와 함께 이제 만든 우드 슬랩이고 소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릴렉스 체어도 그렇고 앉았을 때 밖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신경 써서 배치를 했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뭐 여행하면서 모았던 그런 소품들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가사미에서 샀던 명화 느낌이 나는 시계를 포인트로 했었던 것 같고 색깔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소파나 진열장 선택해서 배치를 했고요. 옆에 또 식물들도 배치를 하면서 거실의 분위기를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고 많은 시간을 이제 보낸다는 생각을 해서 심플하게 꾸미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브제를 장식을 하는 것도 피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하는 게 특징이고, 고가의 가구들 이런 거는 없지만 빈티지한 가구들, 주워온 것들 소품도 많아요. 뻐꾸기 창에 있는 가구도 이태원에서 주워온 궁극스러운 느낌의 조그만한 찻상 같은 그런 거예요. 작은 방은 주로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요. 집에서 일을 하는 이제 직업적 특성 때문에 바닥에 카페트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업실 느낌이 나게 거실이나 안방 공간과는 좀 다른 배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그 릴렉스 체어는 일하다가 좀 힘들면 저기 앉아서 밖에도 바라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집을 고를 때 사실 테라스에 반해서 구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테라스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햇빛이 잘 드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썬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포인트가 되는 가구는 썬베드 같은 큰 의자랑 협탁,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가서 비가 오는 걸 바라보거나 눈이 쌓인 산을 바라볼 때는 기분이 좋고요. 테라스는 옛날식의 얇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샤시를 전체적으로 다 바꾼 거고, 창밖을 이제 바라보면은 경복궁, 청와대도 굉장히 가까워요. 눈앞에 북한산도 보이고 남산타워도 살짝 보이고 북악 스카이웨이 그런 곳까지 이제 다 보이는, 사계절 다 이제 다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테라스입니다. 이 집으로 오게 된 뒤로는 삶의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서울의 빡빡한 느낌은 많이 거리가 멀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여유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집에서 보낸 시간들, 그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면 가장 큰 부분부터 만지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톤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안에 우드라든지 모던한 철제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채워 넣으면서 색깔의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내가 좀 나다워질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그런 공간에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 아이와 7살 된 강아지 구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번 집에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구축 아파트의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청약을 도전했지만 번번하게 실패하게 돼서,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구축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저희 동네는 상업시설과 교통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바로 아래에 홈플러스와 엔터식스가 있고 건너편에는 코스트코와 이마트, CGV를 끼고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문화센터 가기도 밥 먹을 때도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을 많이 찾아다니는데요. 집 근처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가 있어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 수제로 만든 디저트들이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아래에는 중랑 아트센터가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 볼만한 무료 전시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자주 가서 즐기는 편입니다. 근처에는 중랑 캠핑숲 그 안에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가 생활하기에는 그곳이 제일 좋아요. 아이랑 도서관 가서 책을 보고 숲에 가서 강아지랑 아이랑 같이 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미니멀처럼 보이게 살자예요. 저번 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테리어를 했어서 수납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수납 공간이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아이 물건이 다 나오면 아무리 정리를 해도 집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할 때 무조건 수납장을 많이 짜서 다 숨기게 시공을 했어요. 거실은 주방의 개방감을 위해서 식탁을 거실 쪽으로 빼게 되었어요. 위치를 바꾸고 보니 창가 쪽에서 식사하면서 밖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인테리어 한 부분 중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다 보니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식탁에서 커피 먹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내 중문에 보이는 작품과 같은 작가님의 작품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 자리를 거실로 옮기면서 바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공하고 나니 간단하게 먹을 때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대면형 주방을 만들다 보니 접시나 식기들이 보이는 게 싫어서 수납장을 많이 짜게 되었습니다. 냉장고나 와인셀러, 후드, 가스 등을 다 매립함으로써 더 넓게 보이게 되었고, 가려지는 시야가 없다 보니 주방에서 요리하면서도 거실에서 노는 아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6살이 되고 수면 분리를 하게 되었어요. 방 하나를 서재방으로 주고 침실을 따로 주게 되었습니다. 서재방은 유리 슬라이딩 문을 시공해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 부분을 없애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라믹 소재의 테이블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컬러가 들어간 곡선 형태의 조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집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마다 조명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족도가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실 공간이지만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시간이 길어서 장난감을 수납해야 했는데 간살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개방감을 주게 되었어요. 안방 공간은 저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요. 침대 옆이랑 앞에 모듈형 서랍장을 둠으로써 제가 꾸미고 싶었던 장식품들이나 액자, 식물들을 꾸미는 공간이랍니다. 파우더룸 공간은 기존에는 장식장을 놓는 벽이었는데 그 부분을 걷어내고 파우더룸 옆으로 수납장을 시공해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방 포인트는 안마의자와 스탠드 TV의 조합인데요. 아이도 TV 보면서 쉴 수 있고 저희도 아이 재우고 밤에 같이 TV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 오게 된 후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편리한 시설과 정돈된 집, 저희에게 최적화된 동선은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만 지내도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공간입니다. 만약에 수납장을 설치하신다면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시면 더 꼼꼼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신축집이 아니어도 인테리어를 통해 남들과 같은 집이 아닌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집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잡러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포토그래퍼, 그리고 영상 광고 촬영, 영어 강사, 여행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거의 1년 중에 6, 7개월 정도를 해외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집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찾아왔고 제 발이 묶이게 되면서 집을 구하게 됐는데요. 처음 집을 구할 때 어디다 집을 구해야 되나 싶다가 놀러도 많이 가고 일도 많이 하는 곳이 강남밖에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들 만날 때 약속 잡기가 정말 편해요. 한류의 발생지이자 한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곳, 저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으로는 신노현역 그리고 강남역이 있고요. 집 반경 10분 내에 편의점, 병원, 헬스장, 서점 없는 게 없습니다. 강남에 살아서 가장 좋은 점이 유행에 가장 민감한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이 나옵니다. 가끔씩 여자친구랑 같이 산책 겸 또 거기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가게도 가게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사실 볼거리거든요.
또 요즘엔 사람들이 옷을 못 입나 부터 시작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만 구경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집을 봤을 때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기념품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저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구분이 안 돼서 일단 아일랜드 식탁을 둬서 거실과 주방을 구분을 했고요. 가구를 선택할 때 이런 체리 몰딩하고 어울리는 가구들이 뭐가 있을까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파도 가죽으로 하려다 일단 패브릭으로, 가장 중요한 식탁도 원목. 근데 너무 나무나 패브릭 같은 걸 쓰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까봐 아래 조금 모던한 느낌이 드는 러그를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장이 있는데 이 장이 사실 거실의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파에 앉거나 뭐든 여기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쪽이 약간 가장 많이 보는 위치에 있거든요. 가장 큰 분위기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하는 기준이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요리할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파티션 기능도 하고 전자레인지나 이제 기타 주방용품들을 안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위에 저기 등도 90년대 할머니 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등이었는데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주고자 이제 까만색 레일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좀 낡은 것들이 조금 더 클래식해 보인다 라고 해서 오히려 제 인테리어 요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게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거지만 느끼는 되게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같습니다. 서재로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완전히 다른 공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카펫을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벽지 자체를 다 다른 색으로 바꿔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쪽 면만 포인트로 원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청색 계열의 도배지를 선택했습니다. 저쪽 책장 쪽을 보시면 멈춰있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유품으로 저한테 남겨주신 시계인데 저게 또 공교롭게도 2시에 딱 시계가 멈췄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 낮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에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그 추억들을 책장 속에 간직하는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말 그대로 침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포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카펫을 깔았고 전체적인 집 컨셉에 맞게 침대 프레임도 원목 재질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공간에 비교해서 침실에 사실 뭐가 없는데요. 일부러 침실은 말 그대로 침대 그리고 옷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차를 안 타게 된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 또 지하철역도 가깝다 보니까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 패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예전 같으면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뭔가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만나기가 좀 더 용이하고 해서 좀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좀 오래된 빌라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들어오면 일단 모든 걸 다 뜯어 고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멋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테리어의 이응도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구해서 제가 직접 천장 등도 뜯어서 배선 공사도 해보고 바닥 직접 카페트도 깔아보고 돈을 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 직접 해봄으로써 뭔가 이 공간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뭔가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쉬운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인테리어 하시면서 나만의 공간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과 시각 분야의 비주얼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꿈을 펼치고 있는 유지영이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옛날부터 복층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건도 괜찮았고 복층에 대한 단점을 전체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집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대 입구역 근처여서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마트나 문화생활 곳도 많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 산책길로는 낙성대 공원이 가장 넓고 밤에도 사람이 많은 걸 알게 돼서 가끔 가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자주 하곤 합니다. 여기 살다가 주변 검색하다 보니 도림천이 가장 가까워서 잠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오기도 하고요. 혼자서 생각 정리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곳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좋아하는 카페로는 커터커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커터커피는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혼자 멍 때리다가 온 곳입니다. 정전기 하이볼바는 다른 한식이나 이런 것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하이볼이나 위스키를 한 잔씩 하면서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만의 미드 센츄리 모던 컨셉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흑백이나 채도가 빠진 디자인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디자인할 때도 흑백으로 렌더링을 하거나 이런 적이 많아서 제 취향이 그대로 묻어놨다고 볼 수 있고요. 포인트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제 취향을 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데군데 포인트 색감을 많이 활용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복층 공간이다 보니까 층고가 많이 높아서 가구를 들여도 많이 비워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거실은 벽면을 조금 채우고자 가장 사이즈가 큰 전신 거울을 두었고요. 모듈 선반을 두어서 비어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바실리 체어랑 테이블을 볼 수 있는데 바실리 체어를 구매한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가장 갖고 싶었던 가구 중 하나였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둥근 네모 식탁은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기도 하였고요. 스틸 제품이 많아서 조금 모던함에 유연함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고자 이 테이블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실은 플랜테리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전신 거울 옆에 있는 아지나타를 볼 수 있고요. 선반 위에 있는 립살리스 카스타와 가장 잘 자라고 있는 트롤리 선반에 있는 원숭이 꼬리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좁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일 배치를 여러 번 바꿔보고 사진도 찍어보면서 수십 번에 걸쳐서 지금의 배치가 완성된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기역자 형태로 된 복층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침실 공간과 안쪽으로 들어가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수납장이 이어져 있고요.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 집에서 색감이 다채로운 공간으로 볼 수 있고요. 제 취향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고 싶진 않아서 여러 브랜드들을 서치한 후에 그린 색상과 실버 색상, 블랙 색상 이렇게 따로 구매를 했고요. 가장 크게 보이는 그린 색상의 베딩은 앞뒤로 면이 달라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침실 공간에 꾸며져 있는 소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식물과 잡지, 벽면에도 소품을 활용해서 공간을 채웠습니다. 집을 오게 돼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저의 스타일대로 공간을 가꾸어 나가 보니 제 삶도 조금 활동적으로 많이 변했고 인테리어 하는 일들이 제가 앞으로 가질 꿈과 비슷한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공간이 그렇게 특출나거나 예쁘다고는 생각하진 않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게 봐주시고 연락을 주신 꿈꾸는 집 PD님들과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하시는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우지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집에 주로 머무는 집순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와 함께 사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고요. 이 식물을 저만큼 아끼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가 됐는데 집에서 일을 못하고 카페를 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가꾸지 않았거든요. 이사를 가서 좀 제대로 세팅을 해보자 라는 게 있었고, 남편 회사 출근하기 좋은 금호동을 찾게 됐습니다. 주변에 공원이랑 산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참 좋아요. 봄이면은 개나리가 만발하는 응봉산도 가볍게 등산하기 좋고요. 대현산 배수지 공원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금남시장이라고, 거기 원래 뭐 반찬 가게, 뭐 보쌈 이런 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주변으로 카페랑 레스토랑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좋아하는 집은 베트남 분들이 직접 하시는 퍼주에라는 쌀국수 집이랑요, 프렌치 레스토랑 오브이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스타일은 책과 식물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아늑한 집. 뭔가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직접 식물을 사고 제가 마음에 드는 화분을 사서 하나하나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키우게 된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식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실은 호텔 라운지처럼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맞춘 수납장을 한쪽 벽에 두고 그 위에 식물이랑 책이랑 뭐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해놨고요. 나머지 공간은 소파랑 러그를 둬서 좀 편안한 라운지처럼 쉴 수 있고, 수납장에서 책을 꺼내서 소파에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장 채광이 좋은 공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식물을 둔다고 해서 한 곳에 몰아놓는 것보다는 식물의 선을 좀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주방 배경은 화이트고요. 그 안은 약간 웜한 그레이 톤을 맞췄어요. 보시면 6인용 식탁이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싱크대도 그레이 톤으로 필름을 입혔고요. 그 전체적으로 딱 보면 컬러감이 통일되어 있는 주방이에요. 주방의 포인트는 트롤리예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주방을 꿈꾸지만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왕 뭔가 자주 쓸 거를 올려놓는다면 예쁜 트롤리에 예쁘게 담아놓자 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대나무 찜기도 올라가 있고요. 오브제처럼 보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서재는 북카페 같은 서재라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꾸며봤어요. 보통 책상을 이렇게 벽에 많이 붙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책상을 중심에 두고 모든 가구를 배치했어요. 그중에 정면에 있는 책장에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모은 소품 같은 것들을 책과 함께 한 땀 한 땀 배치를 해봤어요. 무엇보다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구를 배치한 것도 커요. 큰 겐차 야작 옆에 보시면 흔들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마치 야자 아래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침실도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의 침실로 구성을 해봤어요. 침실에도 소소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문샤인 같은 경우는 밤에 음이온을 많이 배출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침실로 좀 옮겨봤고요. 침실이 거실보다는 어둡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자라는 스킨납서스가 2개나 있습니다. 컬러 톤은 화이트랑 좀 내추럴한 우드톤 이렇게 맞춰봤어요. 식물을 두다 보니까 패브릭 컬러도 초록으로 맞추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패턴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린 체크보드 러그 위에는 흔들 의자를 두고 그 뒤에는 잎사귀가 큰 몬스테라를 뒀는데요. 그렇게 세팅을 해두니까 마치 호캉스를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주방에 잠깐 들러서 커피 한 잔 내려서 서재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키친으로 와서 저녁도 만들어 먹고 와인도 한 잔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원하는 동선에 원하는 가구와 소품들을 배치해놨더니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진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예쁘게 배치하는 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물을 들일 때는 일단 내 공간의 컬러 톤, 내 공간의 채광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여기가 해가 많이 드는 자리이면 해를 많이 봐야 되는 식물, 그리고 내 가구랑 어울리는 색의 화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내 집에 식물을 예쁘게 들여서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집에 어울리는 식물 하나 들이셔서 플랜테리어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7년차 주부 김미선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기름역과 정릉역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주변의 맛집으로는 기름역에 위치한 모소리라는 식당이 유명한데요. 오후 5시쯤 오픈을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대기줄이 엄청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은 생고기 식당입니다. 정릉 쪽으로 가게 되면 숭덕초등학교 근처에 즉석 떡볶이집이 있는데요. 2명이 가서 10,000원 정도면 아주 배 터지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주변의 놀거리로는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러 대학가를 자주 찾는데요. 배우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연이 그리울 때 찾는 곳은 북서울 꿈의 숲입니다. 그곳에서 맑은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뛰놀기도 하면서 종종 찾는 곳입니다. 저희 집의 컨셉은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화이트 인테리어입니다. 전에 살던 집은 체리색 몰딩이 가득했던 곳이었는데요. 다음 집에 가면 꼭 색을 다 없애버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올 때는 눈에 거슬리는 색이 없도록 모두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인테리어는 화이트 톤의 부드러운 실크 벽지와 연한 베이지 컬러의 마루 시공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물 천장을 시공하고 실링팬을 더해서 시원한 느낌을 나게 했어요. 메인등 없이 다운라이트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전체적으로 빛 여백이 없도록 인테리어를 했어요. 저희 집은 소품을 따로 두지 않고 동남아 지역의 이국적인 소처를 들여서 편안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창 너머엔 낮에는 맑은 하늘을, 밤에는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다이닝룸은 분리는 되지만 개방감은 있는 반가벽의 형태로 이 집에서 제일 포인트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추억을 쌓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같은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바닥은 타일 시공하였고 한쪽 벽에는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전면 유리 통창을 시공을 했어요. 반대편에는 크롬 간사를 설치해서 일반 가정집과는 다른 유니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조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이트 톤의 반가벽 주방이 나오는데요. 반가벽이 있어서 좋은 점은 조리 시 음식물이 튀는 것을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은 점 같아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상부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이 없어서 부족한 수납 공간은 하부장을 두어 수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일랜드 후드 색상을 크롬색으로 맞추고 인덕션은 통인감을 줄 수 있도록 올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해서 시공했습니다.
안방만큼은 포근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평소 좋아하는 화이트 앤 우드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커다란 공간을 나눠서 아치문을 만들어 드레스룸을 따로 시공을 했어요. 안방은 오로지 잠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다리가 없는 저상형 침대 2개를 붙여 놓았고 한쪽 벽에는 매립 선반을 설치했어요. 예쁜 오브제들을 올려놓으며 호텔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과 이어지는 베란다는 손님이 오시거나 혼자 있을 때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면서 힐링을 하는 공간입니다. 화이트와 우드로 된 식탁과 의자를 드리고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아레카 야자를 배치하여 아늑하고 안락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했어요. 놀이방은 노란색 조명과 민트색 도트무늬로 화사한 느낌을 주었고요. 마치 계란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의 조명으로 아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서 공부보다는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란방입니다. 딸기방은 이사 오면 따로 자기로 약속을 받고 저렇게 꾸며두었는데요. 첫째가 아직은 엄마 아빠랑 함께 자고 싶다고 말하는 바람에 지금은 인형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집은 저의 로망의 실현이에요. 이사 오고 첫날은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오로지 저의 취향으로 완성된 첫 집이라 남다른 애착과 애정이 있어요.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만 봐도 요즘 예쁜 집이 넘쳐나요. 보다 보면 본인만의 취향이 어떤 건지 확고해져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을 가장 먼저 깊게 들여다보고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공부를 잘 하신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예쁜 집, 예쁜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